한강한 의원 대표원장 정영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숨을 쉬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상쾌하고 깊게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셨나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시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폐를 돌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4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돌리고 물도 정수해서 드시고 음식도 유기농만 드시는 분들이 정작 자신의 폐는 평생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1년에 몇 번은 청소하시잖아요? 세탁기도 한 달에 한 번은 세척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폐는 왜 방치하고 계신 걸까요? 얼마 전에 73세 박영수 씨라는 분이 저희 한의원에 오셨어요. 이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숨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으로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숨이 막혀서 앉아서 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영수 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도 다니시고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기가 자주 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약국에서 감기약 사서 드시고 좀 나아지면 괜찮다 하고 또 일상생활 하시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셨대요. 그냥 기침 좀 하는구나, 목이 좀 간질간질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셨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생이 시작되신 거예요. 이분처럼 감기 하나로 시작해서 결국 폐렴까지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더 그래요. 젊을 때야 감기 걸려도 며칠 지나면 금세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감기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정말 더뎌져요. 그리고 자꾸 재발하고요. 정보를 알려드리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공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거기다가 각종 바이러스까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폐의 자정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5세 이상 분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 폐렴이 상위권에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폐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심장 건강은 챙기시잖아요. 혈압약도 드시고 콜레스테롤 관리도 하시고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혈당 체크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그런데 폐는 어떠세요? 내 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68세 이명희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다른 병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심장도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숨만 차시는 거예요.
이분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신 건 아니었는데 남편분이 골초였대요. 40년 넘게 간접 흡연에 노출되셨던 거죠. 그리고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환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기름 냄새, 요리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대요. 이명희 씨가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어릴 때는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공기 오염이 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질 때쯤 되니까 환경은 더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폐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생 폐 관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폐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폐가 건강하지 않으면 단순히 숨쉬기가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자꾸 깨고 숨이 막혀서 뒤척이게 되고 그러면 낮에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죠.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은 전신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폐가 약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폐렴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폐렴이 정말 위험한 병이거든요. 박영수 씨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폐렴까지 간 거죠. 그리고 한번 폐렴에 걸리고 나니까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금세 회복됐을 텐데 이제는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폐는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장기거든요. 다른 장기들과 달리 폐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요. 물론 완전히 망가진 폐포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지만 아직 살아있는 폐포들은 제대로 관리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건데 폐를 깨끗하게 만들고 기능을 회복시키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져요. 숨 쉬는 게 편해지면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고 식욕도 돌아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고 이명희 씨 같은 경우가 정말 좋은 예예요. 이분이 저희한테 치료받으시면서 폐 기능이 회복되니까 예전에 하시던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게 됐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백화점 쇼핑도 하시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하세요. 폐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되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폐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폐는 스스로 정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폐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요. 거기다가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폐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자정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폐를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 청소하듯이 세탁기 청소하듯이 폐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해요.
그런데 다행히 폐 청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폐 청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폐를 청소하면 전신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폐를 단순히 숨 쉬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폐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폐로 들어가거든요.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지, 세균, 바이러스, 화학물질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건강한 폐라면 이런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산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폐가 약해지거나 더러워지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71세 김정만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원장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하시더라고요.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건강관리는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도 자꾸 감기에 걸리고 기운이 없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김정만 씨와 자세히 상담해 보니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젊을 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사무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환기도 잘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몸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 가래가 끓고 기침을 몇 번 하면 괜찮아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도 많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말씀으로는 그때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잠에서 깨셨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대요. 김정만 씨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김정만 씨를 진료하면서 가장 놀란 건 폐 상태였어요. 이분의 폐를 한의학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열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담이 폐 곳곳에 달라붙어 있었고요.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환풍기 같은 상태였어요. 여러분도 환풍기 청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몇 달만 청소 안 해도 기름때와 먼지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김정만 씨의 폐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오염물질들이 폐 벽에 달라붙어서 가스 교환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만 씨에게 먼저 폐 청소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약으로 폐의 열을 내리고 끈적한 담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치료를 시작했죠.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식습관 개선이었어요. 김정만 씨가 좋아하시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줄이고 폐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도록 했어요. 연근이 대표적이에요. 연근은 폐의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강도 권해드렸어요. 생강은 폐에 쌓인 찬 기운을 몰아내고 순환을 도와줘요. 처음에 김정만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70이 넘은 나이인데
지금부터 바꿔서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고요. 폐는 다른 장기와 달리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김정만 씨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에 끓던 가래가 줄어들었고 기침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숨 쉬는 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달 정도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김정만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요즘 잠을 정말 잘 자요. 예전에는 밤중에 기침 때문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낮에도 기운이 나서 산책도 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폐 청소의 효과예요. 폐가 깨끗해지고 기능이 회복되니까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김정만 씨가 꾸준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폐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폐 청소를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실천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폐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연근, 생강 외에도 율무, 대추, 배, 도라지 같은 것들이 좋아요. 율무는 폐의 습한 기운을 말려주고 대추는 폐 기능을 보강해줘요.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도라지는 가래를삭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배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이 되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폐가 마르기 쉬운데 이때 배를 자주 드시면 폐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고 배숙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금연이에요. 담배는 폐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해요.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집안 공기가 탁하면 폐에 좋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져요. 그러면 폐 깊숙이까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폐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깊은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 폐 기능이 좋아져요. 특히 아침 공기가 맑을 때 산책하시면 더 좋아요. 네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폐는 차가운 걸 싫어해요. 몸이 차가우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목과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 최수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다른 분들과 달리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건강검진차 왔다가 폐 상태를 확인해 보신 거였어요. 최수님 씨는 평소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런데 폐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다른 건 다 챙기면서도 폐만큼은 그냥 저절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폐에 열이 좀 있고 약간의 염증 반응도 있었어요.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최수님 씨에게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예방 차원에서 폐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미리미리 관리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최수님 씨는 좀 의아해 하셨어요.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오일 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미리미리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최수님 씨가 결국 치료를 받기로 하셨는데 3개월 후에 오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별로 아픈 데도 없었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잔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방의 중요성이에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해서 병을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폐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예방이 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폐는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폐에는 섬모라는 작은 털들이 있어서 먼지나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도 나쁜 것들을 배출하고요. 하지만 이런 자정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들이 급격히 떨어져요. 섬모 운동도 둔해지고 기침 반사도 약해지고 거기다가 요즘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자정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손모로도 걸러낼 수 없고 기침으로도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폐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폐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만성화되면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폐 청소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정화 능력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폐의 자정 능력도 회복되고 전체적인 폐 기능도 좋아져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서는 폐 건강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감기 하나도 자칫하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고 폐렴은 우리한테는 정말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폐 청소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폐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내 몸 전체를 돌보는 일이에요. 폐가 건강해지면 단순히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바로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져요. 특히 폐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라서 더욱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편해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잠을 잘 자게 돼요. 폐가 건강하면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소화도 잘 돼요. 폐와 위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폐가 건강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져요. 식욕도 돌아오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돼요. 기운도 나요.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겨요. 그러면 외출도 하고 싶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면역력도 높아져요. 폐가 건강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아요. 설사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되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하시면 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폐 깊숙이까지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폐 기능도 도와줘요. 하루에 30분씩 걸어보세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면 돼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게 되니까 폐에 좋아요.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폐도 답답해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보세요. 금연하세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리고 간접 흡연도 피하세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정말 소중해요. 돈도 중요하고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폐 건강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요.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폐는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장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폐가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건강해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거워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행복해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번 내 폐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깊게 숨쉬기, 따뜻한 차 마시기, 짧은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폐를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폐를 청소하면 정말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